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차인 30대 여성입니다. 아들만 귀하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 발톱에 때만도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저희 어머님 이야기 좀 해볼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남편하고는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되었다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한 건 제 나이 30대였어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언젠가부터 남편이 조금씩 다가왔고 저도 그런 남편을 밀어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저희는 이후로 사소한 다툼 한 번 없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나마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랑 하겠다 싶기도 했네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개나리 피던 봄날 저는 남편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았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이연을 맺기로 했죠. 사실 이런 말을 제가 직접 한다는 게 소위 모양 빠져 보이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봤을 때 다들 제가 믿지는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학벌이나 회사가 한 사람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더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게다가 솔직히 말하자면 경제적인 부분도 차이가 컸어요. 제가 얼마나 대단한 집딸은 아니었어도 노후 준비 짱짱하게 되어 계신 친정 부모님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제가 괜찮다 해도 용돈을 챙겨주실 정도로 여유가 있으셨고 제가 30이 되던 해에는 생일 선물이라며 제 명의로 아파트도 해주셨거든요. 물론 연애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이런 이야기까진 남편에게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이런 조건 때문에 저랑 결혼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게 진심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저희 부모님과 달리 시부모님은 노후 준비는커녕 그달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과 남편이 보태드리는 얼마의 돈으로 살림살이를 빠듯하게 꾸려나가고 계신 눈치였습니다. 그러니 저희 친정에서도 까놓고 말해서 쌍수 들고 환영하는 결혼은 아니었네요. 친정어머니께선 저에게 다시 생각해보란 말씀도 몇 번이나 하셨고 평소엔 술을 입에도 안 대시는 친정아버지가 새벽에 혼자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술을 드시는 일도 있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도 그땐 정말 제 눈에 뭐라도 씌었던 건지 죄송한 마음과는 별개로 남편과 결혼은 꼭 하고 싶었어요.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면 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오히려 그땐 반대하신 걸 미안해하게 되실지도 모른다고 나름대로 그런 희망을 갖고 말이죠.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현금 3천을, 저희 친정에서는 1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미 받은 집이 있었기에 1억은 정말이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친정 부모님은 오히려 더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하시며 살다가 힘들면 그때그때 또 이야기해라 그러면 또 줄게 하셨는데 옆에 있던 남편도 몇 번이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허리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생색을 낸다거나 유세를 부리고 싶은 건 결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고마운 마음을 그렇게라도 표현해주니 기분이 나쁘진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보여주신 반응은 정말이지 뜻밖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디 내놓으라 하는 1등 신부감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타박을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친정에서 왜 예단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 건지 그런 걸 흠잡으시며 저를 앞에 앉혀두고 싫은 소리만 해대셨습니다. 특히나 어머님께서는 그 1억이 막말로 당신 쓰라고 해주는 돈도 아니고 딸인 저 편하라고 주는 거 아니냐 하시며 그럼 그건 그거고 예단은 예단이지 하시면서 당신은 그래도 명품백 하나는 받아야 마음이 풀리겠다 그런 말씀을 대놓고 하시대요. 물론 해드리진 않았습니다. 친정에 말을 전했다면 당연히 해드리라고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단을 해드리면 저도 예물을 받고 싶어질 것 같았는데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까놓고 말해서 시댁 사정상 예물을 못 해주실 게 뻔했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결혼할 때 이거저거 따지는 게 보기 안 좋다곤 하지만 그래도 저도 사람인데 못 받을 것 뻔히 알면서 싫은 소리까지 들은 마당에 가방까지 사다 바치고 싶은 기분은 아니었네요. 게다가 이때만 하더라도 남편이 먼저 자기가 어머님께 잘 말씀드릴 테니 너무 염려치 말라며 저를 안심시켜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이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해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어머님이 아주버님도 있지만 둘째인 저희 남편을 더 좋아하셨으니까 남편이 나서만 준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겠다 싶었기도 하고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남편보다 4살이 많은 아주버님은 남편이 표현하기를 집안의 골칫덩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한탕주의라고 하나요? 대박 한 번이면 인생 역전이다 그 소리를 해대며 어디 한 곳에 제대로 정착하지를 못하는 성격이라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성격 때문인지 아주버님은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그 어느 회사도 1년 이상 진득하게 다녀본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결혼한 형님과도 사귄 지 2달 만에 형님이 임신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식을 올렸다고 했고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머님께선 아주버님은 아픈 손가락, 남편은 유일한 희망모 그런 식으로 대하셨죠. 그리고 저는 어머님이 그토록 둘째인 저희 남편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만큼 저 또한 그렇게 대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토록 소중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 하니 분명 그렇게 대해주시리라 믿었죠.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을 마시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머님은 저를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훔쳐간 여자 정도로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담담한 표정의 말수가 적으셨던 아버님에 비해 어머님은 얼굴색이 조금은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가 크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에게는 별 관심이 없으셨던 반면 남편한테선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우리 아들 타지에서 고생이 많다. 먹을 건 잘 먹고 다니냐?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다른 엄마들이 그러하듯 어머님도 당신 아들이니 좋아서 저러시겠지 하고는 어머님의 말씀이나 행동에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식사를 차려주셨을 때 그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는 아들 온다며 이때도 며느리감을 데려온다고 해서 라던가 그런 말씀은 쏙 빼고 오로지 아들 온다고 해서 라고만 표현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좀 서운했던 게 사실이에요. 아무튼 아들 온다고 해서 삼계탕을 끓였다 하셨는데 남편 밥그릇에는 닭고기가 아주 무슨 산처럼 쌓여있는 반면 제 거에는 시로라기처럼 얇게 찢어진 닭고기가 들어있는 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원래 닭고기를 좋아해? 어머님이 오빠 건 엄청 신경 써주셨네 하고 웃었습니다. 나름대로 뼈있는 말 한마디 해본 거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자기 그릇 제 그릇 번갈아 한 번씩 보더니 어머님더러 왜 이렇게 푸셨어요 하고는 자기 고기를 저한테 골라서 덜어주대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저더러 식탐 있냐면서 그렇게 먹으면 살찐다나요? 아무튼 뭐 이건 결혼 전 이야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어요. 남편 말로는 집에 여자는 처음 데려갔던 거고 그러니 어머님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잘 모르셨을 거라나요. 그래서 저도 더는 왈가왈부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갔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좀 친해지면 달라지실 거란 막연한 기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지는 않더라고요. 원래는 처음 1년은 신혼을 즐기다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먹덧도 심하고 그래서 도저히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회사에 있는 이런저런 제도들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자리 보전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솔직히 낯뜨거워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일단은 회사를 관두기로 했어요. 복직이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을 때쯤에 하면 된다 싶었고 다니던 회사만큼 네임밸류가 있는 곳은 아니더라도 친정아버지 인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사는 여러 곳 있었기에 이직하는 데는 별 걱정이 없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어머님 귀에 들어가게 된 건지 제가 임신 4개월 차였던 때 어머님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오셔서는 당신은 첫째 손잡고 둘째 등에 업고 일을 다니셨다던가 요새 젊은 여자들은 야같다던가 뭐 누가 들어도 저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구나 싶은 소리만 골라서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정말 서운하게 느꼈던 건 어머님께서 저희 남편 손을 꼭 잡으시면서 혼자 벌어서 군식 구입을 2개나 챙기려면 고생스러워서 어쩌냐 하시는데 저도 그렇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이가 군식구라는 건가 생각에 어이가 없고 서러워서 눈물이 핑 돌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계신 그 자리에서 대놓고 남편더러 내가 군식구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손사래를 치며 그런 소리가 어딨냐고 너가 원래 나보다 돈도 더 잘 버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이 정말 확 기분 나쁜 티를 내시면서 저더러 유세 좀 작작 떨라나요. 남들이 보면 당신이 무슨 재벌집 며느리라도 본 줄 알겠다며 그래서 저도 어머님더러 제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남들이 보면 제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집에 시집 온 줄 알겠다고 그래버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한마디 하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은 남편의 그 한마디에 의기양양해지셔서는 그때부터 저에게 아주 못됐느니 심보가 고약하니 어쩌니 막말을 퍼부으셨고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임신한 지 8개월 차 되던 때 한동안 연락 없이 지내던 어머님께서 웬일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이 저 출산하고 나면 산후조리원에 가야 할 거 아니냐며 어머님을 통해서 200만 원을 보내주셨던 거죠. 워낙 싫은 소리도 안 하셨지만 좋은 소리도 안 해주시던 아버님이라서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버님이 주라는 돈은 안 주시고 계속 이상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산후조리원이 어디 있었냐면서 애 낳고 다음 날이면 자리 털고 일어나서 집안일하고 나가서 돈 벌고 그랬다고. 그리고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집에서 뭘 하시냐면서 이럴 때 딸 좀 챙겨주고 그러는 게 친정엄마가 할 일 아니냐 그러시더니 아버님께서 200만 원을 마련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생각은 해봤냐 어쩌냐.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감사 표시는 제가 따로 하겠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도 더는 뭐 생각나는 묘수가 없으셨는지 정말 똥 씹은 표정을 하시고는 봉투를 저에게 건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날이었습니다. 퇴소 3일 전부터 남편에게 집 좀 치워놔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는데 남편이 연달아 야근을 하게 되면서 청소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 청소를 하자고 얘기가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곤 어머님이 배가 불렀다며 당신 아들이 외벌이를 하는데 그 돈을 그렇게 쓰냐며 어찌나 호통을 치셨는지 몰라요. 친정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하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안 된다 하시면서 당신이 치워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아무리 치워주러 오신다지만 내키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갓 태어난 저희의 면역력이 얼마나 좋을지도 걱정이었고 엉망인 집안을 보여드리는 것도 싫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제 기분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던 건지 자기가 어머님이랑 청소하는 동안 저는 애랑 안방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퇴소 당일 어머님께서 갑작스레 이튿날 오시겠다 연락을 해오셨고 당일에 갑자기 집 청소해줄 도우미분을 구하려니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거실만 대충 치우고 나머지는 손을 못 댔어요. 그리고 솔직히 짜증이 많이 났어요. 이럴 거면 저랑 애가 조리원에 있는 동안 그냥 계획대로 도우미 불러서 청소하고 정리하게끔 내버려 두시지 왜 그렇게 난리를 치셨는지. 하지만 그때도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자식들 돈 한 푼이라도 아껴주시려다 이렇게 된 거겠지. 어머님이 설마 일부러 그러셨겠어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튿날 어머님이 오셨는데 빈손이 아니셨어요. 남편이 낙지를 좋아한다고 낙지볶음을 해주시겠다나요. 메뉴 듣자마자 솔직히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 모유수유하고 있었는데 낙지볶음? 며느리에 대한 배려는 정말 요만큼도 없으시구나 그런 생각만 들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정리도 안 된 부엌에서 살아있는 낙지를 손질하시겠다며 밀가루 어딨냐 뭐 어딨냐 계속해서 저를 찾으시는데 솔직히 애 보느라 정신도 없고 약간은 오기도 나서 부엌에 있기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밀가루 좀 찾아드려, 식용유 좀 찾아드려 하고 부탁을 했어요. 남편도 하는 일 없이 TV만 보고 있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대뜸 거실로 나오셔서는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뭐 하는데 당신 아들을 종부리듯 하냐면서. 그리고 왜 내 아들이 뭐가 어딨는지 다 아냐? 평소에 얼마나 부려먹는 거냐? 어찌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는지 귀가 다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저를 열받게 한 건 애 있는 데서 그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들고 계시던 국자를 낚아채곤 나가달라 했어요. 여기 낙지볶음 못 먹어서 환장한 사람 없다고 지금 하나도 도움이 안 되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너 왜 그래 그러는데 여기 내 집인데 내가 그런 소리도 못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한테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지 마시라고도 했어요. 억지 쓰시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더는 못 받아들인다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정말 별의별 욕지거리를 퍼부으시더니 아주 따박따박 한마디 지는 법이 없다며 그래서 내가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시더니 저희 남편더러 짐 챙겨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놀란 목소리로 짐을 내가 왜 챙겨요 그러대요?
어머님이 너도 같이 가자고 저런 애랑 살지 말라고. 뭐 한다고 저런 애를 먹여 살린다고 너 혼자 고생을 하냐 그러시는데 남편이 어머님 떨어 자기가 가긴 어딜 가냐고 그리고 뭘 먹여 살리냐 장인 장모님이 얼마나 많이 챙겨주시는데 그러면서 어머님더러 일단 먼저 가시라고 나중에 서로 좀 괜찮아지면 그때 얘기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어머님도 어느 정도 상황 파악이 되신 건지 남편더러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면서 무슨 대단히 서러운 일이라도 당하신 것 마냥 주저앉아 우시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날 결국 남편에게 저는 더는 어머님하고 웃으면서 못 지낼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님을 보고 지내겠다고 해도 난 괜찮다고. 하지만 나에게 더는 며느리 노릇을 기대하지 말라 했죠. 그리고 어머님은 이제 내 집에도 못 오시게 해달라고 했어요. 연락을 미리 주시든 안 주시든 집에 오시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했죠. 뿐만 아니라 어머님한테는 앞으로 우리 애도 안 보여드릴 거라고 했네요. 갓 태어난 손녀 앞에서 엄마 욕을 하는 할머니가 세상에 어딨냐고. 어머님은 할머니 자격도 없으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봤던 남편도 차마 어머님 편을 들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한숨만 내쉬더니 알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반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어머님한테서 2번 정도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저더러 당신이 제 가면을 벗겼다며 진작에 제가 무서운 X인 걸 알았다. 지옥이 무섭지도 않냐 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셨고요. 2번째 연락 때는 천륜을 끊어놨다면서 저더러 사람도 아니라고. 죽어서라도 저희 남편하고 당신 핏줄을 되찾아가겠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답장만 했어요. 사실 그렇게 악에 바치신 게 처음 문자를 보내셨을 땐 제가 답장은 안 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남편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남편도 그때는 아주 절레절레 진저리를 치더라고요. 이런 분이 아니셨다면서 속상해 미치겠다면서 말이죠. 이러니 형수도 어머님이라면 치를 떠나보다고. 참고로 저희 형님도 어머님하고 연락 안 하고 지낸 지 오래였거든요. 솔직히 저는 별로 걱정되는 건 없어요. 저는 남편만 자기 자리 잘 지키고 자기 역할만 잘해준다면 바라는 것도 없고요. 막말로 이러다가 어머님이 또 제 인생에 불쑥 머리 들이밀고 아는 체를 하신다면 그땐 남편도 버려야겠다는 생각은 들지만요. 당장은 뭐 더는 스트레스 받을 일도 걱정도 없습니다. 어머님한테 바라는 것도 없어요. 알아서 잘 사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덕담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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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하고 지금은 다시 자유로운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다진한 과거 이야기는 해서 뭐하나 싶어 주변 친한 친구들에게도 이랬다 저랬다 말한 적이 없었는데 며칠 전 남편한테 뜬금없는 연락을 받고선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이미 헤어져서 남남이 되었지만 편의상 남편이라고 칭해볼게요. 남편하고는 제 나이 29의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당시 저는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사실 남편에게 처음부터 호감을 가졌던 건 아니었어요. 비록 10분이긴 했어도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나온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저는 제가 키가 작다 보니 남자는 키가 어느 정도는 컸으면 했었거든요. 그리고 소개팅을 주선했던 지인 말로는 남편 키가 180 정도라고 했었고요.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 정말 많이 쳐줘봐야 175나 될까 싶은 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소위 빈정이 상했었달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내 결국 저는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무척이나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어떻게든 제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과 연애한 지 1년쯤 되던 때였어요. 사실 당시 저는 친정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셨기에 친정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남편도 연애 초 때부터 알고 있었고요. 아무튼 그러다 하루는 친정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진지하게 하실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상대방의 눈빛만 보고도 보통 일은 아니구나 싶은 그날 제가 딱 그랬어요. 친정어머니의 목소리가 전에 없이 불안하고 뭔가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째서 이런 슬픈 예감은 빗나가는 일이 없는 건지 친정어머니가 어렵게 꺼내신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췌장암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원래는 제가 신경 쓸까 그게 걱정되어 끝까지 숨기려고도 하셨답니다. 하지만 막상 그러려니까 저만 보면 눈물이 차올라서 감정 조절이 안 되시더래요. 그리고 저는 그런 친정어머니를 보면서 제 자신이 몹시도 한심하고 증오스럽기까지 했어요. 그제서야 전에 없이 마른 친정어머니의 몸이 노랗게 떠버린 얼굴이 눈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나마 핑계라고 하면 당시 반년 이상을 제가 회사 일로 친정어머니와 살던 고향집을 떠나 있었다는 거. 하지만 설령 남들이 저를 이해한다고 해도 제가 제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었네요. 아무튼 그리고 1년 후 친정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에겐 친정어머니께서 생전 안 먹고 안 입고 모으셨던 몇 억의 목돈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돈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기에 그냥 그대로 통장에 넣어두었고요. 한편 친정어머니까지 돌아가신 이후로 저는 소위 어디다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사에 가도 일이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았고 식욕도 거의 느끼질 못해서 2달 사이에 5kg 넘게 살이 빠졌죠. 그러자 이제 제 사정을 아는 주변 사람들이 이러다 저까지 큰일 나겠다면서 저한테 남편이랑 결혼을 하는 건 어떻겠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면 좀 안정이 될 거라면서. 그리고 남편도 그런 마음이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루는 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더는 볼 수 없다면서 결혼하자고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도 사실 결혼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지만 그때는 솔직히 말하자면 감정이 좀 복받치는 게 있었어요. 부모님 2분 다 떠나시고 이제 나에겐 이 남자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도 아닌 게 아니라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남편과 부부의연을 맺게 되었죠. 하지만 막상 프로포즈까지 받고 결혼 준비를 하나씩 시작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이런 남자랑 사귄 건가 싶을 정도로 솔직히 생각지도 못한 혹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일단 시작은 직장이었어요.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말하기를 자기가 모기업에서 IT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은 개발자까지는 아니고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사무실에서 그 사람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잡일을 도와주는 뭐 그런 정도더라고요. 솔직히 알고 나선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얼마나 자기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그걸 착각하고 있었냐며 오히려 제 탓을 하대요. 자기는 예전에 분명히 개발자가 아니라 개발자 비슷한 뭐 그런 일을 한다고 몇 번이나 저한테 말했었다면서요. 그러면서 저더러 제가 대충 들어놓고 왜 갑자기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며 실망이네 어쩌네 하는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정말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 싶은 게 아무튼 그래도 이때는 그래 직함이 뭐가 중요한가 중요한 건 성실함과 사람됨됨이지 생각하고 제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한심하게 들리겠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남편에게 세뇌라도 된 건지 괜한 사람을 잡았나 싶은 생각에 미안한 마음까지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께서 제가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고아라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저희 결혼을 탐탁치 않아 하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전해왔는데 물론 친정아버지야 일찍이 돌아가셨지만 친정어머니는 제 나이 30이 넘어서야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고아라고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때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솔직히 정신적으로 이래저래 스트레스도 심했고 제가 달리 바꿀 수 없는 부분을 문제 삼아 결혼을 반대하신다 하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예 방법을 모르겠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포기할 거냐면서 자기가 어떻게든 시부모님은 설득해보겠다대요. 그리고 대략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러 만나게 된 남편의 표정은 무척이나 복잡해 보였습니다. 제가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냐고 솔직히 말해달라고 했어요. 도저히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시다 하시면 어쩌겠냐고 놔주겠다고 하면서요. 그러자 남편이 그건 아니랍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면 어쩌겠냐면서 할 테면 하라고 하셨다나요. 하지만 덧붙이시기를 대신 금전적인 지원은 10원 하나 못 해준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래도 괜찮지? 우리 힘으로 시작해보자 그러는데 제가 이땐 정말 멍청하게도 그냥 어쨌든 남편이 허락을 받아왔다는 게 고맙기도 하고 시부모님하고 부딪히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금전적인 지원이 좀 없으면 어떤가 그렇게 단순히 생각을 했지 뭐예요. 남편은 저에게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1억이 있다고 했고 그래서 그럼 그 1억에 제가 가진 돈 중 2억을 더해 작은 아파트 하나를 사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는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돈이 아예 없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데 이자까지 내가면서 대출을 왜 받냐고 하도 반대를 해서 그냥 제가 좀 더 보태는 걸로 얘기가 되었죠. 그리고 청첩장이 나온 이후론 남편하고 계속해서 눈품발품 팔아가며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 계약을 하려니까 남편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자꾸 돈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결국 기다리다 못한, 아니 참다 못한 제가 왜 돈을 안 보내고 자꾸 질질 끄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실은 자기가 자존심이 상했었대요. 제가 2억을 보태는데 자기는 1억밖에 못 보태는 상황이 쪽팔렸다나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다못해 돈 1,000만 원이라도 더 마련해 보려고 주식을 했다면서 어이가 없었죠. 그 말을 들은 제가 왜 상의도 없이 그랬냐고 지금이라도 팔고 얼른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집이나 빨리 계약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정리는 못한답니다. 순식간에 30%가 빠져서 뭐 기다리면 오를 주식이라서 지금 빼는 건 진짜 멍청한 짓이라나요. 화도 나고 답답하고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어리석게도 파혼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가장 먼저 사람들 눈이 무섭기도 했고 또 남편은 남편대로 미안하네 어쩌네 하면서 앞에서 어린애처럼 엉엉 울어대니 차마 모질게는 못 대하겠더라고요. 그래 이 사람도 어떻게든 잘 좀 해보려다가 이렇게 된 걸 텐데 내가 이해해주지 않으면 누가 이해해주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결국 신혼집은 제가 해가기로 하고 그렇게 저희는 시골올렸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예요. 남편이 부쩍 회사 일이 힘들다며 불평불만이 많아지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이 자기를 무시한다 어쩐다. 학벌 가지고 사람을 깔본다 뭐 한다. 그런데 저도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히 무시를 한 것 같지도 않았고 까놓고 말해서 남편이 자격지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남편에게 자기가 상황을 보는 방식을 한번 바꿔보라고 아니면 자기도 이참에 공부를 더 해보던가 했는데 저더러 네가 로봇이냐며 공감은 고사하고 어떻게 그렇게 정떨어지게 말을 하냐며 아주 길길이 날뛰더라니까요. 그래서 더는 그렇게도 조언할 수가 없었고 그저 남편의 앓는 소리 죽는 소리를 들어주기만 했는데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폭탄 선언을 해왔습니다. 회사를 저랑 상의도 없이 때려쳤다는 거예요. 상사한테 찾아가 하소연을 했더니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했다나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니 상사마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못 때려칠 것 같아서 저런 소리를 하나 싶은 게 울컥했다면서 그래서 그냥 내 떠납니다 하고 나왔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했어요. 회사 생활을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나라고 좋아서 다니겠냐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쩌나 싶어 더는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참에 공부를 하든 뭐라든 해서 이직이나 하라 했죠. 그리고 대신 집에 있는 동안 서툴러도 괜찮으니까 살림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알겠다대요. 하지만 살림은 고사하고 남편은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출근할 때까지도 일어나지 않았고 퇴근 후에 집에 오면 절 기다리는 건 설거지거리로 가득한 싱크대와 여기저기 던져져 있는 일거리뿐이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이란 작자는 저에게 왔어라는 한마디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게임만 처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래도 처음엔 모처럼 쉬는 거니 저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2달을 넘어가니까 제 인내심도 점점 바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더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지금 이게 문제가 없어? 하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주식도 하고 있고 당장 벌이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만 터지면 어쩌고 그러는데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꺼낸 말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뜬금없이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해달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내가 왜 그래야 하냐니까. 이 집에 자기 건 하나도 없지 않냐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느꼈던 소외감이 집에서도 느껴진다나 어쩐다나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공동명의 타령을 해대는데 정말 황당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아파트를 누가 무슨 돈으로 산 건지 자기도 뻔히 알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공동명의 타령을 하나 싶은 게. 그래서 제가 양심도 없냐고 한마디 했어요. 탐낼 걸 탐내야지 공동명의라니 가당치도 않다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기를 무시했다며 저나 회사 사람들이나 다르게 하나 없다며 분노했고 저는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게 용납이 안 됐어요. 평소처럼 어르고 달랠 수도 있었겠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날은 저도 컨디션도 별로였고 뭐랄까 모든 게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겠죠. 평소처럼 져주기도 싫었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는데 그때였어요. 벼랑간 눈앞이 번쩍하더니 제가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제 뺨을 때렸거든요. 처음엔 순간 상황 판단이 안 됐어요. 뺨은 얼얼하지 귀는 멍하지. 태어나서 처음 겪어봤기에 황당하고 어리둥절한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눈앞에 씩씩거리는 남편을 보니까 내가 맞은 거구나 싶은 게 그제서야 뺨은 욱신거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남편더러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네가 먼저 열받게 했잖아 하는데 전형적인 찌질남이 내 남편이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그제서야 결혼할 때부터 거짓말한 거, 돈 문제로 사람 속인 거, 시부모님이 어째서인지 매번 저한테 미안하다 하신 거,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그렇게 저를 반대하셨다는 남편 말과 달리 시부모님은 늘 저를 보면 안쓰러워하시고 미안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땐 반대하셨던 게 마음에 걸리셔서 저러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시부모님은 어쨌든 당신들 아들이 개차반인 걸 알고 계셨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회사를 때려친 이후로는 저한테 기생하며 카드값을 내달라고 하는 것도 부족해서 집 공동명의까지 탐내다니 내가 왜 이런 인간에게 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대요. 그래서 지금 나 때렸냐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이한대로 우리 결혼 생활은 여기서 끝났다 생각하라고 했죠. 그리고는 핸드폰 챙겨서 바로 화장실로 도망쳤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이후로는 남편이 동네가 떠나가라 악을 써댔지만 결국 제 집에서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반성 많이 했다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하던데 설마 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역시나였어요.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부모님도 다 돌아가신 마당에 제가 이혼까지 하면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깔볼지 저더러 모르겠냐 했거든요. 네 팔자가 세니 어쩌니 그러면서 사람들이 쑥덕거릴 텐데 너 괜찮겠어? 회사에는 뭐라고 얘기할 건데 그러는데 이 사람 정말 비열하구나 싶은 게 치가 떨리면서 사귈 땐 왜 몰랐을까 하는 후회뿐이었죠. 아무튼 카페에서 만나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전 도저히 그런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마시고 있던 과일 주스를 그대로 남편 얼굴에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딸기니 뭐니 안에 들어있던 과일 찌꺼기가 그 사람 머리와 안경에 들러붙어 있는데 그 꼴이 우습긴 하대요. 사실 마음 같아선 저도 그 사람 귀싸대기한데 시원하게 갈겨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러면 이혼할 때 저한테 불리한 일이 있을 것도 같아서 그렇게는 못했어요. 한편 주수 세례까지 받고 악에 바친 남편이 저에게 욕을 퍼부어댔고 결국 카페 사장님이 경찰을 부르고 나서야 저는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고 나니 이혼은 오히려 쉽게 했어요. 결혼 생활이 짧아서 위자료 같은 건 못 받았고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건 그 과정에서 남편 재산을 알게 되었는데 주식에 넣었다던 1억은 2천도 안 남아있더라는 거죠. 어머님 아버님은 당신들이 다 뜯어 고쳐놓겠다며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 저를 설득하려 드셨지만 오히려 그런 어머님 아버님이 더 얄미웠어요. 당신들 아들이 그 모양인 거 뻔히 알면서 또 나한테 떠넘기려고 하시나 싶은 게 그래서 그나마 좀 찜찜한 마음이 있었는데 다 털어버릴 수 있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엊그제 남편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반성 많이 했다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랍니다. 새 출발하고 싶다면서 그리고 저에게 무슨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나요? 혼자는 힘들지 않냐면서
이번엔 아이까지 낳고 정말 완벽한 가정을 꾸려보자 이러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 핸드폰 번호도 바꾸고 집도 내놨어요. 당분간 회사 때문에 어디 멀리 가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숨어 지내야 하나 싶은 심정이네요. 요새 제정신 아닌 사람들 많으니까 조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요. 서글프지만 제 인생 돌아가신 부모님만큼이나 관심 가져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더 독하게 마음 먹고 살아가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